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주식탐정 박탐정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반등 흐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97,000원이란 가격대 결국은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오늘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서 5일선 위쪽에 정확하게 캔들이 안착하는 모습도 보여주었는데요. 현재 21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 영상들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강조를 드려왔었고, 오히려 하락이 나오면 우리는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서 잡아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삼성전자가 왜 반등이 나왔고 앞으로 어디까지 올라가 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저는 이제 썸네일에다가 삼성전자 50만원 갈 수 있다라고 적어놨는데 요게 왜 나온 건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려 볼 거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도 한 20만원까지 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거에 대한 근거까지도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주님들 앞으로 삼성전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 영상 보시면 되겠죠.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급등이 나왔던 이유, 이 이유부터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건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엄청난 실적을 또 한번 만들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이번에 사상 최대의 실적을 만들어냈다, 이런 이야기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실적이 나왔는지는 좀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미 저희 소통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전달 드렸는데 한 번 더 제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제 소통방에 아직 안 들어와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나왔던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 실적, 이게 얼마나 큰 실적이냐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성장 단계와 시장의 우려를 완전히 뒤집는 엄청난 퀄리티의 실적을 만들어냈다. 대박이다. 이 딱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제가 쭉 정리를 해 두었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대수의 법칙을 깨버린 22%. 요게 이제 매출 규모와 성장을 동반으로 했다는 거예요. 언제 단위로? 분기 단위로. 그러니까 이게 1년 단위로 22% 상승을 성장한 게 아니라 분기 단위예요. 3개월 만에 20%가 넘는 성장률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매출도 커졌는데 기업에 대한 성장까지 같이 동반으로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원래 일반적으로 기업 같은 경우는 이 매출 규모 요거 자체가 베이스가 자체가 좀 커지게 되면은 이 성장률 자체는 원래는 둔화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성장을 하다가 매출 좀 커지면은 이렇게 둔화가 되는 게 정상입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런데 지금 요 구간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요렇게 우상향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26년도 2분기 26년도가 아니라 25년도죠. 제가 이거 좀 잘못 적어놨었네요. 요거 이따가 제가 수정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이제 2025년도 2분기에는 매출이 약 65조에 달하는 초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러면서 이제 전분기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 약 5.9%, 6%가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엔비디아가 클 만큼 컸다, 성장할 만큼 커서 이제 피크를 찍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완만한 성장세로 돌아서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나왔던 실적 정말 충격적이게, 이거 발음이 꼬이네, 죄송합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이 엄청난 65조가 넘는 이 엄청난 베이스 위에서 22%가 넘는 성장률을 달성하면서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된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단 한 분기 만에 3개월 만에 매출이 14조가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 거예요. 자, 이거는 웬만한 S&P 500 대기업, 그러니까 S&P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이제 가장 큰 대기업들 500개를 모아놓은 이제 지수거든요. 여기에 있는 대기업들의 1년치 매출을 3개월 만에 추가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추가적으로. 원래 베이스에다가. 이게 이제 하드웨어 제조 기반의 빅테크가 이 정도의 레버리지를 보여준다는 게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합니다.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었던 게 중국 리스크거든요. 과거 엔비디아의 주가를 좀 발목을 잡던 게 미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 쪽 매출이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2분기 때 성장률 둔화가 요거 때문이다. 요렇게 이제 평가를 받았었는데 요거 잠깐 딱 겪고 나니까 일시적인 성장통이었다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이 중국 없이도 22%라는 성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수요가 여전히 폭발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뭐 하는 회사들이죠? 전부 다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래서 이제 정부 주도로 하는 이제 AI에 대한 투자, 요게 중국의 빈자리를 메우고도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AI에 대한 거품론 한 번에 싹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이번 엔비디아의 실적 선거로 인해서. 자, 이거는 삼성전자한테 어떠한 역할을 할까요? 제가 그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시장이 한 번씩 좀 크게 들릴 때, 뭐 최근에 한번 요때도 들렸었고, 그리고 요때도 들렸었죠. 요때 이제 눌렸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AI에 대한 거품론이다. 이걸 좀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저는 이거 거품론 계속 나올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가? AI 거품론? 이거 아니다. 어차피 잠깐 나오는 기우에 불과하고 다시 낙관론 나오게 될 거고, 요게 왔다 갔다 할 거다.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거품론 웃기지 말라 이런 말을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가 이 AI에 대한 거품론을 단번에 박살을 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를 올라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유일한 AI에 대한 우려, 거품론, 이걸 없애버린 거죠. 깨버린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업사이드가 다시 한번 열렸다는 거죠.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한 번에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빠지면서 차익 실현도 나왔었고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빠졌다 이러면서 매물대가 형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를 해주면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시총이 무겁기 때문에 한 번에 막 30%씩 급등이 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삼성전자의 시총을 고려해봤을 때 삼전이 5%가 올랐다? 6%가 올랐다? 이거 다른 중소형주잖아요. 30% 오른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지금 상황 굉장히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엔비디아 사상 최대 실적의 한 가지 더 시사하는 바는 이 엔비디아가 단순히 반도체 제조사가 아니라 AI 시대에서 유일한 인프라 공급자, 이 인프라 공급자로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었고요. 이게 또 한 가지 긍정적인 것. 이번에 삼성전자와 젠스망 같이 좋은 모습 보여주었죠. 젠스망과 이제 이재용 회장이 같이 만나갖고 그 깐부치킨인가요? 이 깐부치킨 가서 치킨도 한번 뜯고 막 맥주도 먹고 막 굉장히 좀 친근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 둘의 그 유대감 이런 것들도 좀 보여주게 되었고, 상당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익 성장 속도가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정당화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PER이죠. 퍼에 대한 부담을 좀 낮춰주는, 오히려 낮추는 이러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고 있고, 이는 삼성전자에게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이번에 엔비디아가 멱살을 잡고 AI 거품론을 박살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미래도 여전히 창창하다. 그리고 이제 기대가 되는 게 D램 수요가 폭발하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D램 가격이 60%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들은 계속 추가 주문을 넣고 있고 가격적인 프리미엄 붙었는데도 계속 주문이 들어온다. 너무나도 좋은 상황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매출, 영업이익 등은 어디에 쓰이고 있다? M&A. M&A는 왜 하죠?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주주 환원 정책. 삼성전자는 이제 배당금 계속 주는 걸로 유명하죠. 좀 배당금도 이제 일정 금액 딱 정해놓고 정액으로 계속 다 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계속 주주님들에게도 좀 좋게 비춰주고 있다.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시장을 견인하면서, 그리고 AI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 수혜에 맞춰서 시장도 크고 그리고 삼전 자체도 같이 크고 이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20만 원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이제 밸류를 계산해 보면 저는 한 16만 원 정도가 적정 가치라고 봐요. 지금 당장은. 그런데 여기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광기까지 붙게 되면은 20만 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50만 원. 이 50만 원은 어떻게 산출한 거냐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이 엔비디아의 실적과 삼성전자의 실적을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삼전의 시총과 엔비디아의 시총을 비교해 봤을 때 삼전과 엔비디아의 실적이 요만큼 차이가 나면은 시총도 어느 정도 요만큼 차이가 나야 될 텐데 이게 너무 괴리가 커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 봤을 때 엔비디아의 시총을 감안하면은 삼전도 어느 정도 좀 따라가서 적어도 주당 50만 원,
즉 지금부터 한 5배 정도 비싼 거죠. 그럼 이제 지금 한 600조 되니까 한 3,000조까지는 시총을 평가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단순 계산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는 국가의 차이가 좀 크죠.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자회사 쪼개기 뭐 이런 거 없다 보니까 그렇게 뭐라고 해야죠? 엔비디아처럼 이제 좀 시총이 한 번에 팍 커질 수가 있는 건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그룹 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단순하게 수치만 본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 그룹 계열사들 합친 시총이 적어도 3천조는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은 삼성전자도 3천조까지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단순 수치 계산을 통해서 50만 원이라는 수치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건 단순 계산이고 실질적으로는 저의 목표가는 20만 원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대응 전략은 똑같아요. 혹시라도 단기적인 뭐 하락 같은 거, 폭락 같은 거 날 수 있거든요. 시장의 우려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미국 증시에서 빅테크가 좀 빠져갖고, 아니면 이제 12월에 있을 FOMC에서 그 금리 관련된 이제 이슈들, 요게 조금 안 좋게 터지게 되면은 주가가 좀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뭐 그럴 때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일단 1차적으로 97,000원 부근 여기서 받아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85,000원 부근 여기서 받아내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주가가 빠진다. 97,000원 부근에서 1차적으로 추가 매수, 그 다음에 8,500원에서 2차적으로 추가 매수, 그리고 그 다음 단계들은 제가 시장 상황 고려해가면서 매물대 고려해가면서 새롭게 영상 찍어서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서 한번 더 잡아보시죠. 이런 거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쯤에서 정리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욱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준비해서 인사를 드릴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러한 내용들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서 모두 다 이렇게 통방에서 전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마 영상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막 발음이 좋지도 못하고 좀 전달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글로써 표현하는 능력은 나름 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시다시피 되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좀 핵심 포인트로 잡아가야 될 점들 이렇게 밑줄도 다 쳐놓고 그래서 이제 보시기도 편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로 시장에 대한 이 투자 인사이트를 한번 키워보고 싶다. 시장을 보는 안목을 제대로 한번 성장을 시켜서 제대로 된 투자를 한번 해보고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 요 소통방 입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소통방 입장하는 방법은 영상 밑에 쪽에 보시면은 주식탐정 박 대표의 가족 소통방 링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요청하시면은 제가 금방 확인한 후에 승인해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입장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채널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개인 채널을 많이 눌러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랑 소통하는 방법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뭐 제 번호도 나와 있고 구글 링크도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저랑 이제 소통 나누실 분들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인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